브라이언 정의 도시여행 이도 저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 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브라이언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좀 삐졌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삐지셨습니까? 아니, 저 와서 알았잖아요. 이도 저도 블로그 하고 계셨다면서요. 아니, 저한테 이런 걸 비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참 이거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니, 그 제일 먼저 촬영 때만 본다고 지금 저만 빼놓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제일 가까운 파트너한테 아니, 블로그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예.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블로그는 요 근래에 시작을 했고요. 그 콘텐츠는 제가 7년 동안 그 숭실대학교 학교신문 숭대 15의 그 여행 칼럼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칼럼에다가 사진을 덧붙여서 이제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아주 이게 좀 좋습니다. 7년이 넘으셨다고요? 네. 야, 그럼 거기 그러면 도시별로 다 있겠네. 현재까지 137개의 도시인데 네. 그 제 목표는 이제 300개가 목표니까요. 아직 그 갈 길이 멉니다. 아니, 그 뜨거운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뭐 가끔가다 그 이메일로 네. 격려의 이메일도 오고 그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 예전에 그 숭실대학교를 졸업하신 어떤 그 저보다 훨씬 선배죠. 네. 그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 감동을 받았다. 감동까지. 이 도시가 너무 재밌었다. 울다 가신 거 아니에요? 뭐 그랬나요? 뭐 그런 그 어떤 격려의 이메일도 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블로그가 잘 되면 저희가 지금부터 또 팟빵하고 유튜브로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도저도가.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도저도가 아주 그냥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로 저를 데려가십니까? 네, 오늘의 도시는 바로 그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동유럽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이거 헬싱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럽인데. 그렇습니다. 부다페스트 제가 그 영화 봤거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맞습니다. 거기 아닙니까? 네, 2014년도에 그 네. 웨스 앤더슨 감독이 그 만든 영화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영화 제목에 들어가 있는 그 부다페스트입니다.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이게 평론가 평이 8점 이상이 되게 힘든데 8점이 넘어요. 그렇습니까? 잘 봤습니다. 네. 그 부다페스트가 헝가리 수도 맞죠? 맞습니다. 헝가리가 맞습니다. 헝가리 하면 그 행진곡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브람스의 작품, 네. 그 저기 헝가리 무곡이 유명하죠. 이렇게 네.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나가는 그 헝가리 무곡이 그 너무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베를리우즈의 헝가리 행진곡이 있습니다. 헝가리 행진 굉장히 장엄한 행진곡이 있고, 이렇게 음악 작품에도 또 영화 작품에도 들어가는 도시 이름이 바로 그 부다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아니 그럼 헝가리는 어떻게 생긴 나라인가요? 헝가리는 사실 우리가 역사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헝가리 그 HUNGARY 근데 사실 뭐 예전에 그런 아재 개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죠?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배고픈 나라. 그래서 헝그리 뭐 이렇게 정말 아재시군요. 지금 요즘엔 이런 농담을 잘못하면은 좀 혼납니다. 네, 블로그에는 안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용가리 형이 누구게 형가리 네. 뭐 이랬거든요. 네, 좀 같이 춥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그 배고픈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그 풍성한 나라고요. 여러 네. 가지 풍성한 나라고. 근데 그 헝가리의 HU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운 훈족이요? 예, 민족 대이동을 일으킨 그 훈족의 HUN 바로 그게 이제 훈이고요. 제 친구들 중에 훈이 많은데. 네, 고훈하고는 좀 네네.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GARY 그 가리라는 말이 그 땅이란 나라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굳이 번역을 하면 훈족이 세운 나라, 훈족의 땅, 어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헝가리의 HUN이 훈이구나. 그렇습니다. 훈가리구나, 훈가리. 네. 아니 그럼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흉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흉노족? 흉노족? 네. 중국 사람들은 그 흉노족이라고 하는데 이 흉노족이 그 한자로 따지면 그 흉할 흉자에 그 노비노자를 써서 굉장히 흉악한 노비. 어떻게 보면 한족 기준으로 보면 네. 좀 이렇게 이민족을 좀 멸시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 흉노족이 바로 이제 훈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훈족이 계속 이제 그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쪽으로 가서 중국도 괴롭히고 뭐 다른 나라도 괴롭히다 보니까 뭐 진시 황제의 그 만리장성 아시죠? 네. 만리장성 같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쌓아서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옆으로 왔구나.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마민족이다 보니까 한쪽이 동쪽이 막혀버리니까 우리 한번 서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이제 서진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스페인 이베리안 반도까지 이렇게 뭐 그런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래서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그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헝가리 사람들은 본인들이 동방민족이라고 좀 자부심을 갖고 사나요? 그렇습니다. 동방민족이라고 그 자부심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네. 이제 국가명은 이제 헝가리 훈족의 땅인데 국가명은 이제 훈족의 땅인데 스스로를 훈족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마자르족의 후예다. 우리는 마자르족이요? 예, 마자르족. 이제 마자르족은 사실 말갈족이죠. 말갈족인데 네. 이제 똑같이 이제 거의 같은 계열의 사람들인데 훈족보다는 이제 마자르족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자르족 이제 공식 명칭은 이제 헝가리의 공식 명칭이 이제 그 마자르 오르사그라고 하는데 예. 마자르는 이제 그 마자르족 말갈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르사그는 땅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격이죠. 그 헝가리라고 쓰고 네. 그 마자르 오르사그라고 읽는다. 어떤 뭐 이런 게 되겠죠. 헝가리를 헝가리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약간 그 패러독스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훈족은 기독교를 아직 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고요. 네. 마자르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개종을 한 상태니까 아무래도 그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종족들은 약간 미개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어떤 그 유로피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획득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훈족보다는 마자르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문화민족이다. 어떤 이런 개종된 민족이다. 이런 뜻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가군요. 종교의 이유가 좀 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자르족이 그럼 뭐 더 얘기하실 건 없을까요? 마자르족은 그 6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뭐 중국 역사로 따지면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대인데 그 만주 그리고 이제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쪽이죠, 그죠? 네. 만주하고 한반도 북동부에 있었던 종족인데 이 종족이 역시 서진을 해서 계속 이제 유럽 대륙까지 들어온 거니까요. 이제 마자르족도 그 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이 동방민족인 것은 확실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야말로 동방 스웩이군요. 그렇죠. 동방 스웩입니다. 예, 스웩. 저도 요즘에 알았는데. 동방 스웩. 뭐 젊은 사람들이 스웩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좀 쓰세요? 저는 뭐 잘은 안 쓰는데. 근데 이 스웩이라는 말이 이 누가 만든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젊은 이 티네이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스웩이 그 약간 좀 힙합 좀 좋아하는 흑인들이 만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스웩이라는 말은 사실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계 최고의 대문호 영국이 낳은 그 문호 대문호가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그 희곡 작품 그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잘난 체하면서 이렇게 뽐내고 거드름 피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스웩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알고 스웩 하는 건지 전혀 모를 건데 아니면 뭐 그냥 막 스웩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헝가리 역사에 대해서 들었지만 헝가리가 사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쪽에 어디 있어요? 그 헝가리가 그 하도 이제 서진을 하면서 뭐 서진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가다 보니까 뭐 전쟁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약탈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헝가리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서 그 고문원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헝가리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뭐 이런 말이 그 막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무서웠는지 좀 상상이 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루마니아, 뭐 폴란드,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요쪽까지 다 장악을 했고요. 이제 지금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만화가 그 땅이 많이 축소가 돼서 지금 이제 감이 좀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뭐 요런 나라들하고 붙어 있어요? 예,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 바로 옆 나라가 또 체코입니다.
참 저는 감이 잘 안 오네요. 사실 어디든지 네.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도를 좀 보셔야 될 것 좀 같고요. 면적은 넓은 편인가요? 면적은 많이 줄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의 그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 그 10만 그 평방 킬로미터, 10만 네.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헝가리가 93만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 거의 뭐 남한하고 9만 3천 아니에요? 예, 그러면? 9만 3천. 9만 3천. 막 9만 3천. 숫자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좀 크게 차이 안 나네요. 비슷하네요. 네,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인구는요, 그럼? 인구는 근데 너무 작아서 우리의 5분의 1밖에 안 돼서 이제 약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금 살지? 그러면 여기 뭐 산이 많은 건가요? 그 참 이 운이 좋게도 네. 헝가리의 그 이 산이 유럽에 이제 뭐 알프스 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많은데 헝가리는 이게 평평한 그 평원입니다. 평원이라서 평원이 많아요? 예, 오. 평원이 평평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국립공원 앞에 수식어가 무슨 산 국립공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악국립공원이 많은데 여기는 앞에 이제 산이 안 붙고 초원이 붙어서 초원국립공원. 초원국립공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평평한 그런 나라입니다. 평원 이름 같은 거 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질문이 나올 줄 제가 알았는데 그 평원 이름이 그 판노니아 평원. 판노니아 평원. 예, 판노니아 평원. 그 판노니아 평원 자체는 그 한반도보다 조금 큰데 그 판노니아 평원의 알짜배기를 그 헝가리가 자리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평한 평원에서 정말 좋은 땅에 딱 이렇게 짱 박혀서 짱 박혀서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 평원이면은 막 뭐가 많이 뛰어다닐 것 같은데요, 막. 그렇죠. 근데 많이 뛰어다니는데 이 헝가리는 뭐 다른 뭐 말이 뛰어다니거나 양이 뛰어다닐 수 있겠지만 네. 여기에 지금 거위를 키웁니다. 거위가 많아요? 거위는 날아다니지 않나요? 예, 거위는 그 날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예. 거위들이 네. 여기서 이렇게 무럭무럭 크고 있죠. 그럼 거위를 좀 많이 수출하는 게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거위 특히 거위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식용으로 만들다가 보면 그 뭐가 나오겠습니까? 푸아그라. 예, 거위잖아요. 네. 푸아그라. 그 프랑스 친구한테 이거 발음하라 그랬더니 못 알아듣고 이렇게 네. 푸아그라 이런 거 하는데.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 이래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예, 발음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그냥 합시다. 푸아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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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가 푸아그라가 유명한 거예요? 네, 전 세계 푸아그라의 그 80%를. 그래서 프랑스가 무지 좋아하는, 프랑스가 무지 고마워하는 나라가 헝가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마트 같은데 가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트에 가면은 그 푸아그라 통조림. 통조림도 있어요? 네, 푸아그라 통조림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좋다. 나중에 뭐 여유가 되시면 사오셔도 될 것 같아요. 거위 많으면 구스다운도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구스다운 생산 1위 국가입니다. 또 그래요? 네. 거위가 그렇게 많구나. 그러면 네. 구스다운이 약간 캐나다 구스 이런 거 유명한데 여기가 더 짱인가? 캐나다 구스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에서 좀 화날 것 같은데 네. 캐나다 구스는 사실 그 야생 구스거든요. 야생 구스. 기러기과의 어떤 구스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야생 기러기 쪽에 가깝고 헝가리에서 키우는 요 구스는 진짜 거위입니다. 이게 진짜다. 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구스가 좀 비싼 이유가 아무래도 그 생산량이 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야생이다 보니까 좀 비싸지고 헝가리산 그 헝가리 구스는 좀 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되고 있죠. 회사 측에서 이거 들으면 화가 날까요? 제 팟빵을 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제 팟빵을 듣는다는 얘기니까 좀 화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그래서 네. 그럼 헝가리 그 보면은 아까 판노니아? 네, 판노니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판노니아가 평원? 그 평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판노니아는 그 물이 있는 땅. 다시 말해서 축축한 땅 그런 뜻입니다. 축축한 땅. 예. 그럼 물이 많겠네. 물이 거기에. 많습니다. 많은 이제 그 강의 지류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도나우 강이고요. 그 강의 도나우강? 네. 도나우강 오늘 말씀드릴 부다페스트 하면서 말씀드릴 그 도나우 강인데 여러 가지 지류가 있고 네. 그 땅이 축축한 땅이기 때문에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물이 많잖아요. 물. 예, 물.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펄펄 나와요. 혹시 그럼 온천? 온천입니다. 헝가리 또 온천 유명한가요? 네, 핀란드는 사우나가 많은데. 그렇게 뜨거운 걸 되게 좋아하네. 네, 유럽 뜨거운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온천이 많아서 네. 헝가리의 전 국토의 그 3분의 2가 온천 개발 가능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수를 꽂으면 물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온천이 그 1,000여 개가 되고 네.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도 한 100여 개 지금 크고 작은 온천이 그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의외네. 아니 그럼 강도 많아요? 강이 있습니다. 아까 뭐 무슨 강이라고 하셨죠? 예, 그 도나우강입니다. 도나우강. 그런 게 많이 이게 도나강이 뭐 큰 강인가? 도나우강이 처음 들어봐요. 네. 그 뭐 다뉴브강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다뉴브강? 많은 사람들이 그 다뉴브강 다뉴브강은 이름은 들어본 것 예, 같은데. 뭐 들어본 것 같으시죠? 다뉴브강하고 도나우강하고 좀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뉴브강하고 도나우강하고 발음도 어렵네요. 그 다뉴브강하고 도나우강하고 사실 같은 강이죠. 영어로는 다뉴브강이고 독일 말로는 이제 도나우강이라고 하고 헝가리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두나강이라고 합니다. 두나강. 예, 우리나라에 두나라는 이름도 있죠. 네. 그 저기 두나강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이게 두나강 그러면 좀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도나우강이라고 하시죠. 도나우강이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네. 2,860km나 됩니다. 오, 엄청 기네. 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아니 그럼 첫 번째가 대체 얼마나 길길래? 첫 번째 긴 강은 러시아에 있는 볼가강인데, 볼가강. 네, 볼가강입니다. 역시 약간 러시아스럽죠, 볼가, 볼가. 그러네요. 네, 볼가강인데 3,690km인데 그 도나우강하고 볼가강하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 길이도 차이가 나지만 네. 볼가강은 러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러시아 도시를 굽이 돌아서 그 카스피해로 빠져나가고요. 네. 그 도나우강은 독일,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체코, 우크라이나를 영어를. 지나서 또 오늘의 그 부다페스트,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 이걸 지나서 루마니아를 지나서 불가리아를 지나서 그 최소한 7개국을 지나서 그 흑해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도나우강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 뭐 프라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나중에 우리가 여행할 도시지만 프라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 도나우 강가 주변에 수많은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헝가리 내에서는 얼마나 흐르는 거예요? 헝가리 내에서는 그 417km가 2,860km 중에서 헝가리를 지나가는 그 길이가 도나우강의 길이가요. 417km니까 뭐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계산하면 뭐 6분의 1, 7분의 1? 네, 6분의 1. 한 7분의 1이 맞겠네요. 7분의 네. 1 정도가 그 헝가리를 지나가고 네. 그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도나우강이 그 부다지구와 페스트지구 요거를 나눠 버립니다. 부다랑 페스트가 다른데요? 부다페스트가? 네, 부다라는 합쳐서 도시가 따로 얘기하는구나. 있었고 예, 페스트라는 도시가 따로 있어서 요게 이제 각자 따로 놀던 도시였는데 약간 강남 강북 하듯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 부다지구와 페스트지구를 합쳐서 네. 약간 도시 이름이 길죠. 부다페스트가 된 거죠. 그럼 뒤에서 그 얘기 좀 해보고 헝가리 자랑할 만한 게 또 있나요? 헝가리 하면은 네. 이 많은 분들이 그 동방에서 왔으니까 그 이렇게 좀 마이너한 국가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유럽에서 좀 약간 마이너 생각해요. 국가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 헝가리의 그 이렇게 어떤 기록들을 볼펜을 최초로 개발한 나라입니다. 오메나 지금 들고 있는데 예, 바로 이 볼펜. 예, 헝가리에서 그-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라슬로 비로라고 하는 사람이 볼펜을 개발을 했고요. 라슬로 비로. 네. 그리고 유럽 대륙 최초의 그 지하철이 바로 헝가리 지하철입니다. 유럽 대륙 물론 영국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네. 영국은 섬나라기 포함. 때문에 아. 영국은 섬나라기 대륙 때문에 이제 제외하는구나. 약간 그 좀 그렇고요. 유럽 대륙 차원에서는 그 최초로 지하철을 가진 나라가 헝가리가. 헝가리입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제철은 뭐예요? 세계 최초는 역시 그 세계 최초는 영국의 언더그라운드라고 하죠. 우리가 거기는 서브웨이라고 하지 않고 영국은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863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그게 1863년. 네. 그러면 헝가리 지하철은 헝가리는 그 1896년, 아. 1896년에 개통을 했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엔나가 1898년에 개통을 했고요. 조금 차이 나네. 네. 파리가 이제 그 1900년도에 개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과 함부르크가 이제 1902년하고 1906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야, 숫자를 어떻게 딱딱 정확하게 하시죠? 저 밤샜습니다. 그 저기 공부해 오신 거구나. 이제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럼 그것도 전기 기관차인가요? 그 사실 헝가리는 이제 전기로 시작을 했고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영국의 언더그라운드, 영국의 지하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1863년부터 전기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 사실 증기를 뿜으면서 지하로 간 거죠. 잠깐만. 연기가 그냥 자욱했을 텐데. 그렇죠. 김이 막 나온 거죠. 그렇게 가다가 네.
영국도 그 1800년대 후반에 가서 전기 그 지하철을 썼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헝가리 지하철이나 뭐 영국 지하철이나 전기로 운행된 것은 기록면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저는 느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 노벨상이 네. 그 몇 명이나 배출됐을 것 같아요, 헝가리에. 전 모르죠. 네, 무려 그 평화상을 포함해서 네. 모든 분야, 전 분야 몇 모든 명이나? 분야를 포함해서 15명이나 모든 분야에서 15명이나? 평화상 포함해서. 야, 머리가 굉장히 좋은 네.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 파프리카에서 네. 고추의 일종이죠. 뭐 파프리카에서 그 비타민 C를 추출한 나라도 그 헝가리고요. 헝가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큐브라고 아세요? 애들이 이렇게 돌리면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추는 놀았는데 거, 예. 지능 개발하는 거. 그 큐브도 헝가리에서 나왔고. 아니, 네. 헝가리 왜 이렇게 발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명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프레지 아세요? 프레지라고 그 모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요즘에 프레지로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막 박수 받고 하는데 펀맹이라. 내용과 상관없이 되게 멋있는데 네. 그 프레지를 개발한 나라도 역시 헝가리입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이 감탄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역시 동방민족, 네. 이 손재주가 좋은 그 머리가 좋은 네. 이 동방민족에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동방민족의 그 우수한 DNA가 아닌가. DNA.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래서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남미에서는 그 볼펜을 그 비로라고 합니다. 비로. 잠깐 아까 네. 이 볼펜을 발명한 사람이 라슬로 비로인데 이 라슬로 비로의 이름을 따서 볼펜을 비로라고 하고요. 그 특히 남미의 그 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발명의 날이, 우리나라도 발명의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르헨티나 발명의 날이 9월 29일인데 네. 그 9월 29일이 바로 그 라슬로 비로의 그 볼펜을 그 발명한 사람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남미에서는 비중 있는 인물이죠. 빨간 비로 줄까, 깜정 비로 줄까 그러겠네. 그렇습니다. 비로, 볼포인트 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 안 하고 뭐 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발명품 뭐 있어요? 그리고 좀 옛날 일인데 요즘 같으면 뭐 마차가 뭐 너무 그냥 뭐 마차 뭐 그냥 너무 평이한 것 같은데 그 마차도 이제 헝가리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정식 말이 끄는 그 마차. 예, 그 헝가리 북쪽에 그 코치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요 코치라는 마을에서 그 마차를 개발했는데 헝가리 말로 이제 이 코치가 이제 마차란 뜻이고 영어로도 코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코치죠. 네. 그 코치라는 그 차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코치에서 개발된, 코치라는 말에서 개발된 그 코치, 이것도 역시 헝가리에서 그 개발을 했습니다. 헝가리가 뭐 이 정도면 발명의 나라고 뭐 인류세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헝가리는 혹시 어떤 말을 쓰나요? 헝가리는 네. 그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너무 발명하니까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리고 가면, 세계 최초의 슈퍼컴퓨터로 알려진 애니악이라고 아시나요? 애니악? 저 그거 들어봤어요. 예, 애니악 그 혹시 엄청난 들어봤어요? 집채만한 컴퓨터인데 그 큰 인류 거. 최초의 컴퓨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애니악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애니악이 이제 그 부다페스트 공대 출신의 그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네. 그 이 애니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네. 어떻게 보면 많이 기여한 나라죠. 그렇게 뭐 마이너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는 거예요? 네네, 잠깐 갑자기 제가 질문을 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 네. 헝가리 말은 그 우라로 계통의 그 핀란드하고 비슷한 그 핀우르그러, 발음이 안 되네. 핀우그러. 핀우그러. 예, 핀우그러를 듣기만 씁니다. 해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하고 이제 헝가리하고 같은 어족을 씁니다. 같은 네. 어족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어순도 이제 이 동양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주어, 그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뭐 특이한 점이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그 뭐 핀란드나 에스토니아는 서양식으로 바꿨는데 그 헝가리만이 유일하게 유럽에서 그 성을 먼저 씁니다. 성을 먼저 쓰고 우리처럼요?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는 그럼 이 헝가리식으로 하면 브라이언 정이 아니고 정 브라이언이 되는 거죠. 마이클 조던도 조던 마이클이라고. 그 조던 마이클이 되는 거죠. 우즈 타이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오, 이 헝가리에서는 그러네. 적어도 성을 이름보다 먼저 쓰고 네. 그 이름을 뒤에 쓰는 겁니다. 이야, 그거 특이하다. 예. 외국 이름을 또 그렇게 바꿨으니까 예, 희한하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헝가리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을 먼저 쓴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을 먼저 쓴다라고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주소 체계. 네. 헝가리의 주소 체계는 그 우리나라와 같이
그 뭐 우리나라 뭐 큰 거 먼저 나오잖아요. 서울시, 그다음에 용산구, 아, 우리랑 똑같이 하는구나. 예, 그다음 원효로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서양식의 주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뭐 아파트, 그다음에 사는 디스트릭트, 그다음에 시티,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 주소 체계도 이 동양하고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한국 사람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 해요? 빨리빨리. 그 헝가리 사람들이 그 제일 많이 쓰고 네. 헝가리에 간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 가장 빨리 그 배운다라고 하는 교산. 빨리빨리가 예, 교산입니다. 교산. 네, 교산. 빨리빨리. 아니 헝가리 사람들 많이 쓴다는 거 보니까 좀 성격이 급한 편인가 봐요. 근데 뭐 사회주의를 일단 겪었고 유럽과 많이 그 동화되는 과정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빨리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헝가리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좀 빨리 일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일하는 거를 사실 못 느끼겠는데, 근데 헝가리 사람들한테 교산 우리가 하면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빨리 하면 우리가 재밌어 하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교산 하면 이렇게 씩 웃고 재밌어 합니다. 그럼 교산 말고도 네. 간단하게 좀 기초 회화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뭐 기초에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뭐 굿모닝 그 아침 인사가 이제 요 레켈트 키바노. 요 레켈트 키바노. 예, 요 그럼 뭐 약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안녕하세요. 예, 뭐 이 흑인들이 요. 흑인들이 많이 쓰는 그 뭐 인사 같은데 네. 그 요는 아니고 요 너폿 키바노기 점심 인사고 요. 저녁 인사는 요 애슈tit 키바노. 아니 요가 무슨 뜻인데요? 요가 이제 좋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아. 했던 헬싱키에 뭐 휘바 뭐 이런 뜻. 요. 예,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어려운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는 다 쉬운데 헝가리의 감사합니다는 그 쾌쉐넴. 예, 쾌쉐넴. 어렵네. 예. 미안하다는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그 보차넛. 보차나. 네. 그리고 천만에요가 좀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천만에요가 이제 그 시베쉔. 시베쉔. 예, 시베쉔. 요거 예, 조심해야 됩니다. 시베쉔. 그리고 이제 뭐 예스가 이제 이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12월이니까. 네. 그 아니오가 이제 냄. Nem. 아니오가 nem입니다. nem이에요? nem. 그래서 우리 반대네 우리랑. 네, 반대입니다. 아니요. 우리 냉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예. 아니오가 nem입니다. 자,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그 볼로카락소니. 볼로카락소니. 예, 볼로카락소니. 여기 진짜 어렵네. 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볼로카락소니. 볼로카락소니.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교산 바로바로 부다페스트로 떠나보겠습니다.